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일요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8일 각각 발표한 대국민 담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대신 국정 운영에서 사실상 배제시킨 상태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등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로지 탄핵을 외치고 있던 민주당과 이재명이 지금 거의 패닉 상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발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격떨어지는 용어 선택을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이 지금 얼마나 바빠졌는지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오늘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향후 전국 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재명은 오로지 탄핵입니다. 10일, 내일 모레죠.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국회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소집해서 매주 탄핵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죠.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 지난 토요일 국회 앞 탄핵 집회에 많이 고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민주당의 뜻에 동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지,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나서 국민들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토요일 국회 앞 탄핵 집회에서는 중국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런 지금 근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견 보기에는 시위 참가자 숫자가 많아 보이긴 했는데 그대로 믿기에는 뭔가 끄림직한 것이죠. 우리는 평생 가도 구경조차 못했던 그런 중국 우유곽을 촛불 컵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SBS TV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중국 어플인 샤오홍슈에는 집회 참가 인증샷을 올리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들은 중국 사람들을 여의도에 많이 실어 날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중국 애들이 또 장난을 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은 지금 탄핵에 미쳐 있습니다. 아마 정신이 없기는 할 것입니다. 지금 시한부 6개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3개월 후에 4분의 3이 죽고 나머지 3개월 후에 완전히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담당 저승사자도 엊그제 배당됐다는 소식도 지금 들었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렇게 탄핵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것도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왜 저렇게 탄핵에 목을 매는지, 자기 살자고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차피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 같은 유튜버들도 나름대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이라면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의 방안이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없었던 일로 덮고 가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최소한 이 국면을 이재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만큼은 보수 진영 모두가 아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당장 복귀해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런저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이재명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 기회를 활용해서 재판 리스크를 모면하고 대통령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직 그 부분만 생각하겠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하면서 민심을 설득해 나간다면 이재명 처단을 위한 시간을 벌 수도 있고 충분히 정치적인 공간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금 내년도 예산안조차도 완전히 내팽개치고 있죠. 오로지 탄핵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들이 국민들에게 과연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역풍이 불어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오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이 아닌 조기 퇴진이라는 대안을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졌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점이 언제가 되건 조기 퇴진 때까지 책임 총리가 역할을 맡고 당에서 뒷받침을 한다면 일정 수준의 전국 수습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죠. 책임 총리는 탄핵 후에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탄핵 후 권한대행 체제로 갈 경우 원내다수당의 대표인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여당에 대한 탄핵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한동훈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한 총리는 당연히 다수당인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그때부터 대통령 행세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다.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국제사회의 조기 퇴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질서가 잡혀가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신뢰를 주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죠. 특히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다.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라고 얘기한 부분은 대통령이 외치에도 손을 뗀다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관료 출신인 한 총리가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외교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대통령 공백 상태를 전제한 가운데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 정례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도 야당의 상당한 공세가 뒤따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당장 책임 총리, 책임 장관까지도 법에 없는 자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 대표와 총리가 주례회동을 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한 대표가 너무 커버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관련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법은 임기를 1년 줄여서 차기 대선을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방안 등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당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임기 단축 개헌은 야권이 주장해왔던 것이죠. 여권이 결석코 반대해왔고요. 그런데 지금은 여권이 주장하면서 야권은 오히려 거부하는 그런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탄핵을 시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을 시키면 그때부터 다수당 대표인 이재명이 실질적인 권한을 휘두르면서 사법 리스크도 적절하게 피해가고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면 그때까지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지속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민주당은 현 시점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은 아마 버린 카드일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쏟아내고 있는 발언들을 보면 조급한 신경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총리는 모두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전국 수습에 앞장서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절차는 탄핵이다 이렇게 친정집인 민주당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재명 친위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민석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말로 책임 총리제와 여당 대표의 국정 운영 모두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은 한 총리에 대해서 개헌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서 개헌 발동이 건의됐거나 또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 가담자라면서 핵심적 내란 가담 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에 대해서도 내란 수계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 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 수계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내란 이후 내란 수계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란이란 말이 하도 많이 들어가서 지금 혀가 꼬이고 있습니다. 그냥 김민석의 말은 보면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말을 막 내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의 말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김민석의 수준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김민석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수괴 직무 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 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했다. 집단 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덜쥐대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하고 친한가? 홍준표도 걸핏하면 뭐 레밍 때를 언급했죠. 그러더니 김민석도 오늘 덜쥐를 들고 나오네요. 명식이 대한민국 제1당 원내 제1당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그런 자 입에서 이런 덜쥐대 같은 이런 말들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저놈의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일 리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말들을 살펴보면 결국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 뒤통수 때리지 않기입니다. 일치단결해서 시간을 벌어 저 악귀 같은 이재명부터 처단하고 내부 권력 투쟁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